여러분, 남자들이 좋아하는 행동은 정말 많습니다. 애교, 칭찬, 관심, 스킨십 등등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성분들이 남자가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행동 중에 실제로는 남자들이 속으로 질려하는 행동도 엄청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더 무서운 건 남자들은 이런 걸 잘 말하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마, 그거 싫어,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냥 연락이 줄어들고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그럴 때 여성분들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좋은 의도로 했던 행동들이 남자에게는 부담, 피로,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나는 사랑해서 좋아서 그런 건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악의가 있어서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요,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남녀 관계는 내가 무엇을 주느냐 보다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들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부담을 느끼는 행동들을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심리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모든 걸 같이 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연애하거나 결혼하면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치가 아니라 무조건 가치가 되는 순간이죠. 친구 만나러 가도 같이, 운동하러 가도 같이, 취미생활도 같이, 게임도 같이, 주말도 같이. 남자도 처음에는 좋아합니다. 나를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생각보다 혼자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을 사랑이 식은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주말에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 라고 했는데 왜? 나 보기 싫어가 나오면 남자는 쉬고 싶은 게 아니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고객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남자의 혼자만의 시간까지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행동이죠. 연애를 시작하거나 신혼 때는 남자의 하루가 궁금해집니다. 뭐 하는지 궁금하고 누구 만나는지 궁금하고 퇴근 후에는 뭘 하는지 궁금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의 모든 시간을 공유받아야 안심되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지금 뭐 해? 사진 보내봐. 왜 답장 늦어? 넷플릭스 뭐 봐? 게임은 누구랑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당신은 관심 있어서 그런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점점 연애를 하는 느낌보다 근무 보고를 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특히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혼자 운동하는 시간처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은근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마저 계속 연락과 확인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남자는 사랑받는 느낌보다 감시받는 느낌을 받게 되죠. 기억하세요. 남자가 원하는 건 24시간 연결된 와이파이가 아니라 필요할 때 편하게 연결되는 안정적인 관계입니다. 오히려 오빠 쉬어. 나도 내 할 일 할게. 이 한마디가 수십 개의 확인 연락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남자를 때리는 행동입니다. 장난이라면서 남자를 함부로 때리는 건데요. 이건 의외로 여성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웃겼습니다. 그리고 놀렸어요. 그리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면 어깨를 툭 때리고 팔을 치고 등짝을 때리면서 아, 왜 그래? 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있죠. 여자들끼리는 흔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힘 조절을 못하거나 습관적으로 반복되면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농담 한마디 했는데 팔을 때리고, 실수 하나 했는데 등을 때리고, 장난쳤는데 머리를 치는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어가죠. 하지만 반복되면 속으로는 불편함이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도 사람이고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행동 자체보다 태도입니다. 남자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때렸으면 어땠을까? 실제로 남자는 여자에게 장난으로라도 손대는 것에 훨씬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은 계속 맞고 있다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좀 재밌게 말하면 여자는 애교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는 샌드백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기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넘어간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남자는 굳이 싸우기 싫어서 말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킨십은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드는 스킨십이지 상대를 아프게 만드는 스킨십이 아니에요. 아무리 친하고 좋아해도 기본적인 존중은 필요합니다. 남녀 관계가 깊어질수록 편해질 수는 있지만 편해진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오래가는 커플들은 사소한 장난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선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에게 머리 스타일 바꿔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성분들이 의외로 가볍게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은근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게 비교적 익숙합니다. 앞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펌을 하기도 하고 염색도 하죠. 그런데 남자들은 생각보다 자기 머리에 굉장히 민감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머리숱이나 이마, 얼굴형에 대한 고민이 있는 남자라면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현재 스타일에 만족하고 있는데 오빠는 머리 좀 길러봐. 가르마 펌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머리는 솔직히 별로야. 내가 보기엔 다른 스타일이 더 어울릴 듯? 이런 말을 반복하면 여자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자는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건가?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호감 있는 여자에게 들으면 더 신경 쓰이죠.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여성분에게 여기 살은 좀 빼는 게 어때? 화장법 좀 바꿔보는 거 어때? 지금 스타일보다 다른 스타일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계속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언보다 평가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정말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해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식입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가르마 펌 하면 또 다른 느낌으로 멋있을 것 같아. 이건 제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머리는 별로니까 바꿔. 이건 평가죠. 남자들도 자신을 바꾸려는 여자가 아니라 지금의 자신도 인정해 주면서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모에 대한 조언도 고치려는 느낌보다는 더 멋있어질 수 있다는 느낌으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반응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일부러 밀어내는 행동입니다. 이것도 많은 여성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서운한 게 생겼습니다. 섭섭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남자를 밀어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평소에는 애교도 많고 연락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답장도 짧아지고 전화를 받아도 영혼이 없고 만나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기대하죠. 왜 그러냐고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나 붙잡아 줬으면 좋겠어. 나를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이렇게요. 그런데 문제는요. 남자는 이 신호를 생각보다 잘 못 읽습니다. 못 읽어요. 여자는 이 정도면 티 났잖아 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자는 나한테 화났나? 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반복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남자도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내가 뭐 잘못했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죠. 그런데
매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사랑을 확인받기 위한 행동인지 진짜 화가 난 건지 구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세요. 사실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는요, 마음을 숨기는 여자가 아니라 마음을 설명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나 사실 이 부분이 좀 서운했어. 이 한마디가 차갑게 밀어내는 10번의 행동보다 훨씬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확인받고 싶을수록 밀어내기보다는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귀는 여친도 아닌데 근본 없는 색드립을 치는 행동입니다. 이것도 의외로 많은 남성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여성분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런 농담 정도는 다 하잖아. 솔직히 남자들 야한 거 다 좋아하잖아. 라고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직 썸 단계이거나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라면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하다가 갑자기 오빠 원래 여자 밝히는 스타일 아니야? 밤에는 어때? 좀 잘 서긴 해? 오빠 좋아하는 자세 있어? 나랑 둘이 여행 가면 큰일 나겠네?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여성분들은요,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이게 플러팅인가? 원래 가벼운 사람인가? 원래 이런 스타일인가? 이렇게요. 생각보다 요즘 남자들은요, 감성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호감 있는 여자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그래서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위 높은 농담이 반복되면 설렘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남녀를 떠나 사람은요, 순서라는 걸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남자가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남자들도 적당한 장난과 매력적인 농담은 좋아해도 관계의 깊이에 비해 너무 빠른 수위의 농담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를 떠나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는요,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쌓이기도 전에 자극적인 농담으로 승부하는 것보다 대화와 분위기로 설렘을 만드는 게 훨씬 오래 매력적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솔직하게 말해봐 해놓고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서운해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남자들이 연애하면서 한 번쯤은 꼭 겪는 상황이죠. 여자가 오빠 진짜 솔직하게 말해.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나 안 삐질게 라고 했을 때 남자는 진짜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진짜 말해도 되나? 라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사실 그때는 조금 서운했어. 그것보다는 다른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연락이 너무 많을 때는 조금 부담될 때도 있어. 이렇게요. 그런데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여자는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말하지만 표정은 이미 시베리아죠. 남자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또 망했구나 라고요. 이 상황을 간단하게 말하면 남자 입장에선 지뢰밭에서 눈 감고 달리기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솔직하게 말해 라고 해서 솔직하게 말했는데 틀린 답을 고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 여자 입장에서 서운한 이유도 이해됩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남자는 점점 진짜 속마음을 숨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말할수록 분위기가 나빠진다는 학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 라고 했을 때 좋아, 괜찮아, 다 좋아 이런 안전한 대답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여자 입장에서는 왜 속마음을 안 말해가 됩니다. 결국 서로 답답해지는 거죠. 기억하세요. 건강한 남녀 관계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듣기 불편한 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정말 솔직함을 원한다면
솔직한 대답이 나왔을 때 평가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남자들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더 솔직해지고, 반대로 솔직함 때문에 혼난다고 느끼면 점점 침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남녀 관계는 솔직하게 말해가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가 실제로 지켜지는 남녀 관계입니다. 남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행동입니다. 여성분들은 좋아하는 사람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정말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가끔 위로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나와 상사한테 이렇게 말해, 내가 방법 알려줄게, 이렇게 계속 나오면 남자는요, 도움보다 압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먼저 자존심이 건드려지기 때문이죠. 남자는 이상하게도 고장난 컴퓨터는 맡겨도 고장난 자존심은 직접 고치고 싶어 해요. 고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남자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인생 코치가 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도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사랑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실수 안 했으면 좋겠고, 손해 안 봤으면 좋겠는 마음이죠.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점점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걸 해봐, 내가 볼 땐 방향이 틀렸어, 내 친구도 그렇게 하다가 망했어, 이런 조언이 계속 나옵니다. 처음에는 남자도 나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죠. 하지만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받는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체를 자기 가치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탁하지 않은 조언이 계속 들어오면 도와준다 보다는 넌 이것도 제대로 못하네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남자는 길을 잃어도 내비게이션보다 본인을 더 믿는 동물이라는 거죠. 분명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니야, 이쪽이 맞아 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죠. 그만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힘들어할 때는 무조건 해결책부터 던지기보다는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지금 제일 고민되는 게 뭐야? 이렇게 먼저 생각을 꺼내게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기억하세요. 남자는 자신을 이끌려고 하는 여자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여자에게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걸요. 내 친구 남친은 연봉이 얼마래 하면서 은근히 비교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남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 중 하나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생각보다 비교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 직업, 성공, 능력과 관련된 비교는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내 친구 남친은 연봉이 1억 넘었대, 내 친구 남편은 외제차 뽑았대, 누구는 여자친구 명품도 사준다던데 라고 했다면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귀에는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나도 저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난 저렇지 못하지? 난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남성의 자존감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남자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갑자기 회사 면접장에 들어온 기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거는요, 비교는 동기부여보다 열등감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남녀를 떠나 사람은요, 쟤는 저렇게 하는데 넌 왜 못해? 라는 말에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남자가 원하는 건 세상 모든 남자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관계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대화는 필요합니다. 돈 이야기도 해야 하고 미래 계획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까는 함께 미래를 보는 대화입니다. 반대로 내 친구 남친은 이렇던데 이런 대화는 비교의 대화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신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는 여자보다 어제의 자신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여자에게 더 큰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남자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은 누군가보다 뛰어날 때가 아니라 누군가와 비교당하지 않을 때인 경우가 많아요. 뭐든지 남자 편만 들어주는 행동입니다. 이거 의외죠. 근데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무조건 너 편이야 라고 하면서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말 자체는 좋습니다. 문제는 무조건이 붙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직장 동료랑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황도 자세히 듣기 전에 그 사람이 이상하네, 오빠는 잘못 없지, 진짜 그 사람 왜 그래? 라고 무조건 편을 들어주죠. 처음에는 남자도 좋습니다. 내 편이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오히려 말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남자도 압니다. 자기가 잘못한 날이 있다는 걸요. 그래서 가끔은 이번 건 오빠도 조금 아쉬운데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더 믿음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더 가치 있게 받아들입니다. 매번 오빠 최고, 오빠 잘했어, 오빠가 맞아, 이것만 반복되면 처음에는 기분 좋다가도 나중에는 자동 응답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남자는 게임할 때도 치트키 쓰는 사람보다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을 더 인정합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좋다고 해주는 사람보다 필요할 때는 인정해주고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의 칭찬이 훨씬 크게 박힙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신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여자보다 자신을 정확하게 봐주는 여자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심이라고 생각했고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통제, 압박,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연애가 어려운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커플들을 보면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상대가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명심하세요. 사람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행동들 중에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게 있었다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게 된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남녀 관계는 시험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남자를 붙잡으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